오늘도 시장 얘기 참 할 게 많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그래도 우리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수치상으로는. 이게 뭐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는 물음표가 물론 쳐졌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줬고요. 뭐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시장 오늘도 어제 반등에 이어서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도 2%대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뭐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줄어서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불거진 게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오늘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제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쳤습니다. 말이 돼요, 이거? 말 안 되죠, 뭐. 따뜻한 주세요, 이거. 많이 패러디도 나오고 좀 실수, 대표적인 실수, 말 실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탑으로 끄는 거는 네. 우리 시장이 일단 말이 안 되는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장이 어디 있어? 네. 답이 없는 시장이란 얘기죠. 그럼 답이 없는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즉 시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유가 하락이면 미국이 기술주 올라갔듯이, 그렇죠. 우리 충분히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쓸 수도 있었고 또 미국 시장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좀 올라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시장 딱 보면 파생에 의한 또 공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계군단은 어떤 재료가 나오든 시장의 하방을 유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대상을 공격하는 그런 논리로 로직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격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좀 네. 약간 복잡하게 들려요. 무슨 다시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인간적 사고라면 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피크, 이제 조만간 금리 속도도 조절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그게 반대 세상의 기술주 급락이었는데, 그럼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기술주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섰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딱 보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나쁜 쪽의 시각에 일단 함몰돼서 유가 관련돼 갖고 그동안 또 올랐던 종목이 오늘 정확하게 바스켓 공격 대상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뭐 에스올이니, 네. 경유니, 대우조선해양이니, 한화솔루션이니, LS 일렉트로닉이니, 네.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 빠진 종목들 보면 골라서 그걸 빌려다가 그거를 공매도 집중적으로 때렸고. 정유, 신재생, 예. 조선 쪽이 뭐 우수수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있는 것마저도 붕괴되니까 또 거기서 또 하나의 또 공포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기술주 에너지, 오늘 뭐 엔솔이 뭐 수주를 그렇게 해왔는데도 맞아요. 그냥 그나마 플러스는 유지했지만 윗골이 달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파생 쪽에서 아침에는 뭐 304.5와 30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도 막판에 그냥 305를 깨니까 302까지 급락시키면서 아주 위클리 옵션 꼬리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올까라고 고민해 보면, 우리 시장은 일단 부정적인 것만 압축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수가 나오면 그 긍정적 변수에 마이너스 되는 쪽을 더 강화시켜서 하방 공격의 베스켓 매도로 이용해서 공격하는 장이 되니까, 일단 거래대금도 급감한 상태에서 이런 에너지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어떤 체감이 있으면 그동안 살아있는 것 같은 종목마저도 두들겨 맞으니까 이왕 물린 건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가주면 좋았는데 그것마저 부러지니까
오히려 또 변동성이 더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제목을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줬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시장, 답이 없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답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팔로우 더 머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돈의 흐름을 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에도 쫓아가 봐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볼 텐데요. WTI가 급락했습니다.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99달러대를 기록을 했고 약 2달 만에 지금 일입니다. 이걸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잘 나갔던 뭐 정유 지금 피카운 얘기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우수수했고 뭐 신재생 쪽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 그 이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재가 나오는 일부 종목들도 그걸 호재로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 시전 매물이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흐름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뭐라 그럴까 답이 없는 시장일 때는 로직으로 저는 4가지 로직이 있다고 봅니다. 4가지요. 예. 이때가 이제 코딩적 사고를 도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코딩적 사고라는 게 그냥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기계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같이 네. 첫 번째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학 공식 풀고 뭐 수능 공부하듯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그렇죠. 볼 때 지도학습이 중요하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정답도 없어요. 네. 주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그래요. 그럴 때는 뭐 전문적으로 비지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비지도 학습이나 이럴 때 4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자라. 정상적 시장 올 때까지 주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평가손으로 냅둬라. 그 종목이 평가손으로 냅둘 만한 우량 종목이라면 네. 냅둬라. 네. 왜? 그걸 청산해서 다른 거와는 이동의 리스크가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손절을 당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3번 손절하면 오히려 녹아나고 구자가 네. 거기서 이게 녹아난다는 얘기는 이제 재기불능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손절해서 그때 꼭 가는 종목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떨어진 게 더 떨어지는 상태는 이미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건 하방격성이 나오거나 어떤 거는 평가선 상태로 나왔다가 이 종목이 어떤 때에 급등 파동이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대응하는 게 더 낫다가 첫 번째 안에 수면제 모드에 자라. 두 번째 모드는 통계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아라. 자라. 올라갈 종목을 찾아라. 그럼 이건 사랍니까? 이런 종목은 사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지금 현재 산단가 자산으로 평가하면 이 전략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 자산은 오늘 종가로 평가된 자산이다. 그러면 이 자산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뭔가 나름대로 조절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30% 정도를 끊어서 살아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샘플링과 노력과 운가와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이 2,000 몇 개 종목들 중에 제가 노는의 얘기잖아요. 한 30개, 50개 찾는 장이다. 그러면 그런 확률 배팅을 할 자신이 있으면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엑셀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변곡점마다 뭔가 위치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건 통계적 데이터를 집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네. 그 샘플링에서 가능성 있는 종목을 이동해서 맞추는 전략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거 선수도 힘들어요. 네. 최근에 제가 여기 이런 전략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전략들이 이 시간에 있어요. 장이 불확실할 때는 딱 3가지로 도망가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 이걸로 가는 전략이 2~3개월 전부터 주장하는 전략이었고 또 두 번째 전략은 정부의 정책이 방향성을 주는 것 중에서 뭐 원전, 방산, 건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주에서 급등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다음 타자 순환이 되는 거를 샘플링해서 찾아가서 그거를 노려라. 요번에 이동해갖고 성공한 게 한전기술 성공했고 네. 대신 DB하이텍 이동한 건 실패했고 이렇게 샘플링이 나와서 성공 실패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논리가 되냐면 로스컷을 시켜갖고 간 거기 때문에 성공하면 2배의 기쁨이 나오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빨리 판 거 차익 실현해갖고 더 떨어진 걸 가면 이거 이중적 효과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물량을 더 살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이게 멘탈이 털릴 수가 있어요. 더 조급해지고 이게 두 번째 아니지만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선수들만 하거나 선수도 운빨 깃발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거는 통계 수치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의 직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또 데이터 조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필요한 게 두 번째 로직입니다. 네, 네. 세 번째 로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 로직은 그 종목을 어느 단가,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텍, DB하이텍을 쳐요. 그럼 DB하이텍 5만 원 깨면 내가 산 단가가 물렸어도 반을 끊는다.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그 판 반을 다시 밑에서 산다. 네. 10%든 20%는 물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럴 때 떨어진 진폭을 10%, 20%, 30%를 내가 판단가에서 구조화를 시켜요. 그러면 실제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10% 빠질지 20% 추가 빠질지는 시장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판 거가 다시 매수다는 단가를 로직화 시켜야 돼요. 네. 10% 빠졌을 때 기계적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반토막 된 게 여기서 또 20% 빠진다는 거는 개별 종목 세력 가치 종목들은 가능해도 우량주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네. 추가 10%. 그러면 각 시가상위 종목들에 따라 또 세력주에 따라 로직을 만들고 그게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단위일 수 있고 어떤 종목은 그게 또 끊는 달라질 수 단가에서 있죠. 반토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 테마주냐 네. 거기에서 또 이 로직인데 그 역의 로직은 간단히 해서 다른 종목까지 않고 그 종목을 끊어서 물량 늘리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끊는 단가, 진입 단가 생각대로 더 떨어지면 더 늘릴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진입 로직. 아, 이런 시스템 로직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종목이라도 하락하는 각도에서 끊고 사고 끊고 사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떤 효과냐면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 거래 없이 반대로. 네. 그러면 의외로 이 전략이 효과가 봅니다.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요. 네 번째, 네. 열심히 아르바이트 따라. 열심히 아르바이트 따라.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호흡을 갖고 있는 또 여기에 또 임대소득자가 들어올 거나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강의를 많이 띱니다. 네. 그럼 강사료 받거든요. 그럼 강사료 받는 거 갖고 내가 많이 물린 걸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그 본업이든 부업이든 부업이죠. 어쨌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캐. 자본력. 예, 네. 자본력. 자본력을 조금 예. 늘리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쪽에 간단히 해서 임대소득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들어오는 거를 다시 내가 다시 투입시키는. 즉, 공포니까 투입하기가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싶을 텐데, 이제 더 투입하는 용기를 갖고 그 종목을 더 쌀 때 사자. 이게 네 가지로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십시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가장 좋은 원픽이세요? 이 방법 저는 중에서. 초보자는 주무세요. 예, 본인 실력들 안 되시고 네. 뭐 하니까 주무시는 게 답답하시더라도 나 바보야 하고 때 올 때까지 주무시는 게 제가 97년도나 2008년 위기 때도 이 방식으로 살아남았거든요. 생존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 뭐야 동물의 왕국하고 비슷해요. 자연에서 여러분들이 막 양육에서 싸워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감정의 기복이 나오고 흥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 싸워요. 그때 움직이면 실수를 더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럴 때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밀어내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내 체력이 다 튼튼해지고 뭔가 상황이 다 개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면 다시 뭔가 상황이 정리되고 보여요. 저는 딱 얼마 정도만 주무시면 되냐면 연말까지 주무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제는 연말까지만 주무시면 돼요. 올해 연말. 예, 올해 연말. 네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졌다 갔든 아니면 여기서 돌렸든 뭔가 전환이 나올 겁니다. 그걸 제가 삼성전자 갖고 딱 바로메터 적어 줄게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돌파할 때 깨어나시든지, 예? 아니면 삼성전자가 살짝 4자 보고 나서 튈 때 그때 깨어나시든지. 오히려. 네. 그러면 정확한 바로메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자 본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4자 본 순간에 6은 순식간에 간다라고 자부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바로메터를 잡으시면 이 기계군단이 지금 기계군단은 아까 따뜻한 아이스, 그럼 같이 공간에 이질적인 게 같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하는 것들을 갓단위에서 올라간 건 빌려다 때리고요. 네. 때린 건 공포를 잡았다 까꾸로 올려버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 수면제 전략이 갖다 얘기해서 이번 코로나 때 들어와서 아직 내공이 안 되신 분들, 초보 투자자들, 네.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계신 분들은 이제 제 말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내공이 세신 분은 추가 투입하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4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자, 대표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종목 얘기를 그럼 이렇게 하고 대응 방식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상적으로 그 뒷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어떤 표현이 뭐냐면 제2의 IMF예요. 그렇죠? 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우리 한국인한테는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솔직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90년대 후반생들은 태어나서 IMF를 겪어본 적이 없죠. 그 이전 일이니까. 그런데 아마 들은 적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생들부터는 겪어본 적도 없는 IMF, 그리고 그 이전생은 어떤 트라우마로 또 남아있는 IMF가 지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간의 전략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경기 침체가 온다면,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게 나오는 말들인데, 이게 어떤 방송에서의 언론에서 좀 자극적인 소위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언론의 자극성이 칠이 더 많고, 그다음에 공포 마케팅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IMF 정도가 삼성전자 4만전자. 우리나라 1등인데 4만전자.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요새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기계들 군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어를 못 해내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연기금이나 그 금융투자는 같이 맞춰서 그냥 바스켓 따라서 하고 있고, 금융투자만 제가 딱 해법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이 방송 통해서. 국민연금 포트 재조정 작업만 하면 돼요. 이제 삼성전자 안 팔겠습니다. 해외 투자 줄이겠습니다. 그럼 환율도 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만, 삼성전자 찍어서 사겠다 얘기 안 하고 3일 연속 삼성전자 빨간색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싱가포르나 어떤 헤지펀드의 롱숏의 기계들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우선순위가 딴 거서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또 느낌이 드냐면,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러면 이게 좋게 해석하려면, 이제 기술적으로 갈 수 있고, 미국은.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 7월 13일 날 밤에 되는 CPI가 낮아질 수 있네. 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인하 얘기까지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네. 이렇게 충분히 변화의 조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부터 하면 주먹이 아픈 거예요.
계속 요번에 그 유가 빠지는 거 갖고 급락해서 이제 제가 유가가 130불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부러집니다. 엑스모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유가가 급등해서 엑스모빌이 80에서 90불까지 빠질 거다. 유가는 나는 8, 90불까지 빠지고 여기서 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50불 시대로 다시 간다. 이게 이제 제 시나리오인데 50불 가면 이게 또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침체 얘기하니까 우리 시장은 뭐부터 받아들여요? 침체 공포 IMF 나오는데 이것부터 받아들이면서 네. 그거 갖고 때리잖아요. 그걸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그러면서 오늘 부러진 종목들이 대부분들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이 그림에서 확 와요. 우리 타임머신 타고 이 방송 이때가 이제 이 팔로더머니 6월 10일과 14일 전후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6월 9월 9일 만기고 코스닥 편출입 있고 6월 10일 날이 CPI가 8.3이 예측되는데 네. 대부분 시장은 8.1 예측한다 해서 이거 갖고 막 우리가 분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발표가 8.6이 나와갖고 맞습니다. 여기서 쇼크가 나오면서 기술주 또 미국 시장 다우지수 급락하고 이때 급등한 것들이 갖다 얘기해서 대체 에너지.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 급등하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로닉, CS 윈드,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네. 하나 솔루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흐름하고 정말, 반대였다고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6월 10일 네. 기준으로 CPI 8.6이 갖다 해서 파생 구조는 이때는 340이었습니다. 지금 300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40포인트 부러진 거예요. 네. 40포인트 부러졌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시죠. 이때 한전 기술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때 CS 윈드니 한전이니 현대 에버다임이니 해인이니 이런 종목들이 이때 뭔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서 6월 10일부터 딱 한 달간 주도를 한 겁니다. 네. 한 달간을. 그러면 이때 보세요. 근데 기술주의 대장주인 6월 10일, 13일 날 애플 한번 보시죠. 이때가 저점이 5월 20일이거든요. 이거 132불 대반도 줬다 다시 이제 빠진 겁니다. 그 8.0%로 129불 찍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어떤 면에서는 쌍바닥입니다. 네. 그다음에 테슬라는 보시면 이때 5월 20일에 620이에요. 이번에 620에서 또 쌍바닥 돌렸어요. 얘네들의 대장은 돌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더 부러져요. 더 부러집니다. 파생 쪽으로 여기서 보시면 2450이 여기서 거의 1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오늘 2290이니까 100포인트가 뭐예요? 160을 부러뜨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때 시점에서 이 시장을 그때 막 올라가는 1월 27일 엔소 상장부터 주도주다 해갖고 LX 인터넷, 한국항공, 방산, OCI, 페노션, 롯데지주, LIG 넥스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하이브, 카카오페이, 넷마블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그러한 롱숏이 분명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정반대로 간 거예요. 낙폭 과다였던 뭐 크래프턴,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 카카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짱돌이 나오는 가스공사가 4만 5천, 7천 원짜리가 3만 5만 네. 직전 저점을 깨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파동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어떤 로직이 나올까요? 이 그래프들 한번 보세요. 이때 이게 아주 모양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이때 이제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현대 에버다임. 이때 주도주들이에요. 해인,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광명전기, 이화전기, 한국항공, 우주, 방산 이런 게 다 부러진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그렇죠. 종목들이에요. 우주항공, 네. 방산, 원전,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들. 근데 오늘은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유가가 급락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매도 바스켓이 그거 중심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문제겠죠. 그렇죠. 그쪽이 완전히 부러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근데 유가가 사실 5월에도 이렇게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깼다가 다시 순식간에 뭐 2달여 만에 120달러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가 흐름에 이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글쎄요,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나는 유가는 100불 깼는데 바로 뭐 8, 90불 가면 또 지지했다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되고 종전이 빨리 되면 모르는데 푸틴 입장에서 그 카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뭐 휴전 얘기도 나오니까. 나왔는데 네. 저는 그거 블러핑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기 손자병법이나 이런 중국을 보면 뭔가 안도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치사한데요? 아니요. 전쟁은 치사한 거 없습니다. 하긴 전쟁이니까. 예. 네. 우리가 카지노나 이런 머니 게임의 세상은 사기나 치팅, 그것도 기술로 쳐요. 네.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합리적인 뭐 이념이나 뭐 벌써 그러는 것도 죽는다고요. 여기서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런 거예요. 같은 이게 우리가 보면 이거 같은 전략이 말이 안 돼요. 같이 동시에 써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써버려 갖고 뚫리는 데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붓고 동시에 얼음도 붓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 로직을 써요. 네. 파생시장에서는. 그래서 올려놓은 거 빌려다 때리기도 하고 떨어진 거 더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로직이 안 통해요. 이 로직이 안 통하는 시장에서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 돈 집어넣는 방법이 최고예요. 돈을 집어넣는다? 네. 그래서 물살의 그 세기를 봐서 살아나는 걸로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해요. 네. 다음 전략은 이제 이 혹독한상에서 뭐 자면 뭐 그래 6개월 자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뭐 끊고 다시 사고 하면서 물량 내. 근데 나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뭔가 지금 같은 혹독한 장에서도 움직이는 쪽에다가 배팅하려고 그러면 어떤 로직과 어떤 조사를 해야 되나. 지금부터 그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죠. 저는 오늘 매도 바스켓 집어넣은 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거 올렸다가 더 떨어집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오늘을 기준으로 네. 오늘 급락했던 대표적으로 정유를 비롯해서 신재생, 조선 쪽이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간다. 나는 그게 끝날 리가 없어요. 왜 끝날 리가 없다 생각하냐면 유가 진짜 침체가 맞으려면 유가는 4, 50불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80불 갔다가 또 100불 또 주변 노이즈에 따라 뺐다 올리고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 몇 가지만 샘플링하면 돼요. 어떤 샘플링? 간단하게 해서 한전기술, 그 다음에 LS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화 솔루션 네. 몇 가지 이런 거 샘플링 해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XY 주체되게 딱 그려놓고 프랙탈 삼각형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로직화 시켜보시죠. 이 그림. 뭘까요? 이번 저점에서 오른 진폭을 일로 놓는다. 그리고 이 4등분을 단순히 해갖고 정규분포해갖고 75% 능선에서 막아내면 이거 블러핑이다. 빼고 다시 올린다. 빼는 이렇게 척을 하는 거다. 예. 네. 근데 반까지는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승폭의 25% 능선 거의 직전 저점까지 빼는 거는 이거는 주도주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로직을 이렇게 대입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이 로직의 기본은 떨어질 때 수급이 들어와는 종목은 살아나고 간단히 해서 같이 매도 들어가는 거는 엑스트가 되는 거고 종목이 바뀐다는 얘기고 이렇게 진단하는 거. 이 로직을 갖고 오늘 급락한 종목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을 여기다가 돌려봐요. 네. 그러면 의미 있는 고점을 딱 잡아요. 여기 보면 직전 고점이 5월달이 86,000원, 3월달이 요때가 유가가 130불 때 나왔던 때인데 96,000원. 그럼 요거를 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가까운 것부터 해서 86,000원과 요번 저점을 일로 놔요. 그래놓고 아까 4등분을 딱 해봐요. 그러면 얘가 오늘 보시면 실제 86,000원과 56,500원까지 빠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6,000원, 6만 원대 딴 거 갖고 요걸 바꿨다면 요번에 73,000원대 30% 에너지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요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73,000원짜리 팔아. 네. 그리고 요때 팔 때 이제 제가 어떤 논리냐면 반을 지지하나 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딱 온 겁니다. 요거 65,000원.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부터 뺐어요. 요거 50% 능선이 65,000원과 20 여기서 밑골이 달리고 수급 들어오나 볼래요. 그러면 올렸다 뺐다 다시 간다.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원전 연골고리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두 개만. 한전 기술과 한전 산업을 보든지 한전 KPS를 보든지. 여기는 정부 정책에 원전의 건설이 실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 요거 갖고 네. 보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전력 설비주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전력 설비주는 샘플링하면 요새 재룡건설이나 재룡건설, 세명전기, 이화전기, 일진전기, 전기차 들어가는 게 무더위에 정전설비 무슨 여러 가지에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급등한 종목이 재룡전기하고 일진전기는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매도해서 다음 타자가 광명전기인지 세명전기인지 이런 것도 또 샘플링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이터 마이닝 해갖고 이런 것들이 눌렀다 가면은 이쪽 섹터의 주도주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또 샘플링 하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이것도 그려봐요. 광명전기, 세명전기,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화전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예. 네. 여기서 이 재룡전기, 일진전기는 요새 같은 장에서 이런 그래프를 줬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그러네요. 예. 일진전기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쇼시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화전기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정책적으로 뭔가 연결고리의 부울경이나 연결고리에서 뭔가 정부가 발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수급입니다. 네. 물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데이터 마이닝 할 때는 어떤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군집 현상을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럽니다. 코딩에서는. 그러면 가능성 종목들을 3개, 5개 이렇게 군집화를 시켜놔요. 그래서 HTS의 한 화면은 쪼개서 막 나. 이걸 격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딱 시작할 때 그걸 딱 보면서 물 들어오는 게 따닥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게 시장 조사가 어마무시하게 데이터 마이닝 통해 평균 거래량 20일 거래량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사전. 어렵네요. 네, 그럼 100개 샘플링을 했어요. 네. 100개 샘플링을 한 상태에서 2000개 중에 100개를 찾아내는 작업도 하지마 이 100개를 찾아냈어요. 그걸 격자로 나눠요. 그리고 각 종목마다 20일 평균 거래량을 수치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9시에 10시에 그게 3배, 5배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눈을 보면 3%나 7% 떠 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다가 생각하지 말고 금액을 구분해서 배팅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확률이 꽤 많습니다. 초보자가 하시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자야지.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 전업투자를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네. 이 중에서 한 종목 주세요. 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단어가 있어요. 기한 끌게, 뭐예요? 창발 현상. 두 가지 단어를 검색을 해보고 기한 끌게. 그러니까 이것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오리무중한 상태에서 뭔가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오를 것 같은 갈림길이에요. 네. 떨어질 거는 버리고 오르는 것만 가는 게 기한 끌개가 끌어당기는 거. 그러면 저는 기한 끌개에서 지방신문이나 막 이런 거 막 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신문을 주로 많이 봅니다, 요새. 광고도 많이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놀리지만 이거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 달 배팅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30년 이후예요. 아직도
7, 8년 후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산일보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신문 기사하고요. 여기에 새로운 무슨 우리를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팔라는 그 부동산 업자의 광고예요. 그런데 이 광고 이분들이 시장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가덕도 앞까지 전철이 언제까지 새롭게 연결이 됩니다. 계획안 다 잡고 부산역 그걸 딱 보고서 이거를 팔겠다 광고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보면 하단 녹산선은 2025년도에 실개를 해서 2026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개통합니다.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여기가 영종도 같이 됩니다. 철도하고 인프라가 다 구축되고 그런 다음에 가덕도에 신공하게 될 겁니다. 지금 쌀 때 사십시오. 이 논리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산일보, 부산 정책의 시장조사의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연골고리들. 그러면 요새 히림이라는 종목은 용산에 다른 샘플링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KT 썸마리는 가덕도 연골고리의 데이터. 한번 해서 보세요. 모양이 다르죠. 거리랑 보세요. 잔잔하다가 한번 거리 터지고 네네네. 오히려 이런 모양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윗골이 달리고 털어냈다가 다시. 급등주 초기 패턴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히림도 보세요. 히림도. 여 보세요. 오를 때 거래량 보세요. 잔잔하다가 요거 이 거래량이 커지는데 요 거래량이 꼬리 달린 거래량이에요. 윗골이 달리고 죽였죠. 네. 이걸 전문용어로 저는 채 턴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드릴 때는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고 아이들 좀 물량 빌려서 때린 거예요. 때리면 우수수 물량 나오고 밑에 또 내가 싹 걷어버린 거예요. 그 맥을 딱 끊어놨다가 이게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게 딱 보면 용산 개발 대장 히림, 부산 쪽에 KT 썸마린. 그럼 요게 확산이 어떤 게 나오나 같이 보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서. 그럼 이게 순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사전시장 조사가 거의 2,000 몇 개 중에 100개를 잡아낸다는 거는 암만 제가 이쪽 베타능에도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10시간에 대해서 제가 요새 아이디어를 쓴 게 제자들 5명 일을 시켜요. 그래요? 너는 요 섹터 조사해라. 너는 요 섹터. 그러면 이게 메일이 딱 와요. 네. 그걸 집계해서 샘플링 해갖고 구조화 시키는 것만 만들어요. 그래서 엑셀에다 딱 떼어놓고 HD에 딱 떼어놓고 그날 딱 봐요. 시초가. 마치 우리가 파생 양매수에 딱 해놓고 어느 쪽으로 튀나 시가 20개 딱 보듯이 이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네. 저는 전 세계든 어떻든 간에 성장의 정책이 반드시 나옵니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론가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가다에서 돈을 메이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침체 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같이 죽는데 권력을 유지해야 되죠. 그럼 나라를 뭔가 어느 쪽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성장을 위해서 동수서산이 뭔지 아십니까? 중부이니까 가능해요. 동쪽에 있는 걸 뜯어다가 서쪽으로 그냥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성장률 안 돼요. 성장률 국가 주도형 성장률 5% 맞춥니다. 시진핑 국가 주도로요. 대신 주변을 죽여버리고 본토 중심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블랙록에 숨은 것들이 우리나라 고통스럽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클릭한 거를 저는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지금 금융전쟁에서 중국계 블랙록 연골고리에 숏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그냥 멍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걸 논리적으로 무슨 경제 무슨 뭐 침체니 이런 걸로 떠든다고요. 네. 그냥 숏치는 우리나라를 숏쳐갖고 공격하는 걸 방어해야 되거든요. 지금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
수장 빨리 바꾸고 제도 바꾸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오일만 사주면 됩니다. 많이 사주지도 않아도 돼요. 30만 주씩만 사줘도 돼요. 그러면 기계군단 전략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만이라도 네.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한참 됐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답답해하는 게 예. 그죠? 수급 말씀을 이제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좀 돌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어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좀 보이는데 일주를 또 했었고, 근데 그게 연속성이 중요한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환율이 너무 안 받쳐줘요. 근데 어제 들어온 거 외국인 네. 안 들어온 겁니다. 금융 투자가 들어와줬어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그냥 간단히 현물 사고 선물 그래 청산했을 뿐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요. 외국인은 노상 때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수급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뭐 100만 주 지금 300, 500만 주 정도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딱 3일 연속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죠. 근데 환율은 계속해서 지금 뭐 상방 쪽으로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환율도요. 네. 이게 1,300원을 치고 나가서 어저께 야간 MTF에도 난리가 공포론자들은 또 내일 어저께 밤에 아주 신났었더라고요. 1,315원 찍고 난리 치고 뭐 우리나라 뭐 또 하느니 보이지 않게 개입해서 90억 불이 없어졌다. 그래서 4,400불밖에 안 남았다. 이거 완전히 곱힌다. 나라 망한다. 참 답답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입으로만 보는 분들입니다. 4,400불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 세계에서 9번째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도 나쁘게 보면 반밖에 없어. 반이나 있어. 이 시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장수의 중심이 서서 이거를 끄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리더 없이 완전히 그냥 중구난방의 에너지만 강화되고 우리 자본시장을 지금 공격하는데 공격을 인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걸 왜 해석을 해요? 방어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방어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벌 총수들은 본인들 바빠요. 생존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재벌 총수들의 감각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샘플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오늘 삼성물산 급락했죠. 맞아요. 8% 넘었어요. 그거 주도주입니다. 오늘 급락한 것들 다만 들여다보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뭐죠? 사우디 핵심 640조 비밀 프로젝트. 네옴입니다. 앞으로는 SOC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해갖고 큰 몇십조 따서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우디밖에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아람코 대주주고 얘네들은 반드시 합니다. 그럼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꽂을 수 있는 게 삼성물산. 간단히 해서 여기는 수소, 원전, 그 다음에 트램에서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삼성물산 이런 쪽 라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숏을 쳐버립니다. 이게 헤지펀드 전략에 저희들이 시장을 속이는 방법, 네. 50가지. 제가 젊었을 때 해외 1년 동안 또 연수 갔다 올 때 50가지를 열심히 배운 전략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하나입니다. 야, 내가 사고자 하는 걸 빅펀드 만들어.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해갖고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희생양은 누구 만드냐? 그때 열심히 일하는 거나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은 놓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시장이 먹혀 들어갈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은 나중엔 토사구팽돼요. 그런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뭔가 공포를 만들어요. 그 지네들은 사요. 그리고 빌려다가 때려요. 빌려다가 때리면서 빅펀드는 사 모아요. 외국인들 이런 행위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돈의 세계가 참. 그러니까 돈의 알수록, 세계를 네. 보시면 여러분들 앞면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독일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현대차, 기아, 배기가스 뭐 이렇게 압수수색이요. 예. 네. 제가 사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이 잘 나간다는 징후 같고 앞으로 현대차가 잘하면 주도주 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러시아가 휴전을 하거나 러시아 뜻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에 제일 투자 많이 한 거에서 막혔던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저는 이제 샘플링에서는 유가가 급락해서 원자재가 떨어져요. 그러면 러시아나 해서 갖다 해서 가격은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채사서 못하거나 망한 것들. 조선 있죠? 농심, 라면값 올리면 뭐예요? 원자재 팜유나 이런 것들 해갖고 채산서 안 되는데. 근데 지금 팜유가 반토막이 돼버려요. 급락.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격 올린 건 절대 낮춥니까? 안 낮춰요. 안 내리죠. 그러면 요 마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심, 오리온, 오늘 펜, 조선. 제가 27,000원대 대우조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예, 이제 맞아요. 원자재 가격, 철강 모두 다 떨어지면 땡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삼성물산 좀 원전을 질 수 있거나 해외 플란트나 해양 플랜트 할 수 있는 건설 회사가 없어요. 딱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요것밖에 없어요. 네. 대우건설.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COC 걸리네요.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매도 바스켓 준 것들을 저는 또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대로 이번 상승 에너지에 어디까지 죽이나 봐서 또 타이밍을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14일 날, 이 14일 날이 몰렸어요. 네. 연준이, 그러니까 저기 그 CPI 있죠? 네. 우리 금통이 있어요. 네. 금통이가 이번에 얼마일까요? 다들 크게 50% 가지 정도예요. 않을까요? 근데 CPI가 하고 인플레 그 막으면요, 우리 한국은 25%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CPI가 더 높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50% 할 거예요. 이거 양갈래길이에요. 네. 그리고 내일이 또 중요합니다. 드디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 지난 분기도 좋았잖아요. 실적 좋았는데 못 가서 사실 더 답답했던 경험 우리가 이미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이제 해답을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쏘고 컨센서스 나쁘다. 뭐 앞으로 근데 주가가 뺐다 올리나 보자고. 파생 쪽에서 어떻게 가나. LG전자가 전 더 좋아 보여요. 네. LG전자. LG 그리고 기아가 더 좋아 보여요. 이번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쇼 걸린 것 중에서 삼성물산 놀래갖고 팔지 마세요. 오히려 삼성물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오히려 27,000원대 하면 안 됐어요. 네. 오히려 유가 130불 내고 막 할 때 오히려 그때 가스공사 팔아야 되고 대우조선해양 팔았어야 되고 네. 오늘 투매 나오고 해갖고 2만 원 깬다 사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샘플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프로젝트, 성장률 프로젝트, SOC 프로젝트. 이게 이제 저는 7월 중순 기준으로 이 위기가 오면요.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손을 놓겠습니까?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 줄 거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럼 현 정부는 뭘 제시할까요? 이미 해답은 주냐고. 우주, 방산, SOC, 네. 부울경.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린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소펀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이제 5천억. 이거 10조까지 커집니다. 아, 오늘 저도 뉴스 보면서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 오래전부터 예. 말씀하신 거라서. 그래서 제가 물려 있는 거 이제 더 삽니다. 일진 아이솔루스, 일진 다이아. 네. 이 수소 쪽을 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한 2025년도에는 여기서 에코프로, BM 같은 게 나온다. 이게 5천억 원 규모로 일단 조성이 되는 거고 향후 10년 운용하고 청산되는 펀드로 알고 있어요. 10년 딱 잡으면 2030년. 아주 2030년으로 딱 잡아놨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10조까지 커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7개 그룹이 출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들이 펀드 만든 걸 나중에는 거기서 파킹이 될 거예요. BBIG 운영이 어떻게 됐고 ETF 사모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세계는 국민연금의 그 도장을 찍는 운영자를 누구를 집어넣느냐가 최고의 경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소펀드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벌써 펀드 종목들의 명단들이 딱 나왔어요. 전번에 그거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왔나? 네. 거기서 찾으세요. 음. 거기서 벌써 해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려운 데서 찾지 마시고 이러한 여기 이제 나오겠네. 보시면 제가 자료가 워낙 많아서 항상 이렇게 예. 찾으세요. 예전에 보여주셨던 거 한 번 더 여기 있네요.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있어요. 네.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 여기는 같은 네. 거, 음흠. 겹치는 거, 안 네. 겹치는 거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등등등 LX 오늘 이런 것들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눌림목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성장을 침체라고 떠들면요. 우리는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 다른 편을 보면 성장을 보자고요. 그러면 성장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성장을 봐야 됩니다. 기업일 때는 이익에 성장을 주는. 지금 막 떨어져요. 근데 이익이 좋은 거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처음엔 주먹을 맞다가 이 사복이 3조 이익 좋네. 그럼 그건 급격하게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IT가 됐던 지금 이익 단위 막 증가하는 게 있는데 공포나 이래서 떨어지는 쪽이 있어요. 네. 그게 이익에 성장을 주는 종목을 찾아라.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와 같이 금리 인상의 시기에는 영업이 적자 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돼요. 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다시 때가 되면 이제 영업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이때 이제 주가에 분출이 나오거든요.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은요.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는 또 이 오징어 설계 게임은 빠져나오려고 올리는 것도 꽤 있습니다. 제가 무상증자 차익거래 하는 것들 냄새나는 게 꽤 많고 요즘에 이슈가 좀 많이 돼요. 네. 그거 다 엑시트 전략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제 전환사채 문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으로 전환해갖고 안 갚아도 되는데 그렇죠. CB 물량으로. 이제는 갚아야 돼요. 갚을 돈 없어요. 그게 언제 몰리냐. 금년 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해야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작전이 걸립니다. 작전 사냥꾼들이.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주가를 올려놓고 풀려놓고. 근데 그런데 올려놓는데 거래 정지가 당하거나 난리치는 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거법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마 해서 남은 것들 중에서 주가는 빠졌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이익에 성장 주는 것 중에 샘플링하고 그것도 같이 안 가요. 왜? 거래대금이 지금 5조 7조입니다. 어저께 상승인데 질이 나쁜 상승이 거래대금이 줄면서 올랐어요. 요새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얼마 데이터 찍히는지 아십니까? 끔찍합니다. 6조, 7조, 5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 들어오는 쪽만이라도 겨우 가는 장. 뭐 한창 잘 나갈 때와 좀 시작이 좋을 때, 질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흐름이 좋을 때와 비교하자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거의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환자를 치면 링게로 꽂고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걸어서 다니지도 못하는 그냥 누워갖고 숨만 쉬고 있는 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장에서 그거를 살아있는 걸 찾아내는 게 그래서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물 들어와야 됩니다. 테마 와도 안 돼요. 그렇죠. 예. 호재 나올 때 요새는 때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지금 좀 가능성으로 많이 부각이 돼서 실제 확진자 추이를 좀 봐도 그렇고요. 요거는 어떻게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될까요? 신경이 한쪽으로 좀 계속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번에 코로나에도 냅둘 것 같아요. 알아서 해. 통계죠. 이렇게 오히려 감기야. 뭐 완전히 그렇게
방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예전 비해서는 같지는 좀 않을 거예요. 네, 통제하고 빡빡하진 않을 예. 거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뭐 보조금 주고 요새 MMT 떠드는 데 있어요. MMT 시나리오. 이것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옛날 정부에 MMT 해갖고 보조금을 주고 돈이라도 정부가 돈을 찍어더라도 줘야 할 이런 노직을 만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재정적 모든 거를 다 망가뜨렸어요. 지금은 그게 나는 코로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감기로 그냥 치자고요. 감기로. 지금 정부의 방역성이나 이제는 문 닫고 뭐 하고 통제하고 보조 이 전략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라 그럴까? 코로나하고 위드 코로나로 그냥 가는 거고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선별적 살림이라고 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별적. 그러면 선택된 거는 살아나는데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래서 과거 정부에 혜택 받거나 뭐 한 것도 보조금 받은 거는 다 피하라 그럽니다. 이제 그 검찰의 칼날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외 대체 투자들 뭐 등등등등. 자 오죽하면 작년도에 은행주도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진짜 이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우려되는 부분으로 뭐 아주 부각이 지금 된 상태는 아니지만 또 여름 휴가철 이후에 급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슬슬 되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와서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